나도 그녀 못지않게 신용이 있었으므로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훔쳤는가 캐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렸다. 그녀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입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라로크 백작도 끼어 있었다. 그녀가 나왔다. 문제의 리본을 내보였다. 나는 뻔뻔스럽게도 죄를 그녀에게 덮어 씌웠다. 마리옹은 어이가 없어 말없이 나를 보았다. 악마도 구심리는 피했을 그 시선에도 나의 잔인한 마음은 굴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단호하게 더욱이 침착하게 자기는 그런 짓을 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라.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순진한 처녀에게 그런 욕을 보게 하지 말아 달라고 꾸짖었다. 나는 나대로 비인도적인 철면피로서 끝내 버티며 한 말을 그대로 고집하여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 리본을 주었다고 그녀의 면전에서 우겼다. 그녀는 가엾게도 울음을 터뜨리고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아, 루소씨, 나는 당신을 훌륭한 분으로 알았는데 이런 낭패를 주는군요. 하지만 나는 당신 같은 처지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뿐이었다. 그 뒤에도 얼마간 똑똑하고 솔직하게 해명을 계속했으나 내게 대해서는 욕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나의 단정하는 듯한 강한 말투에 비해 그러한 소극성은 결국 그녀에게 불리했다. 한쪽에 이처럼 악마 같은 뻔뻔스러움이 있고 다른 쪽에 이처럼 천사 같은 유순함이 있을 줄은 어느 쪽도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다. 분명히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았으나 추측은 내게 유리했다. 분잡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깊이 조사할 여유도 없었다. 라로코 백작이 두 사람을 똑같이 해고하기로 하고 타이른 말은 죄를 저지른 사람의 양심이 죄 없는 사람을 위해 충분히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뿐이었다. 이 예언은 적중했다. 하루도 보복의 손길이 늦추어지는 날이 없었다. 누명을 뒤집어 쓴 본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 뒤 그리 쉽사리 좋은 자리가 났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죄로 더럽혀진 불명예는 어쩔 수 없이 끈적지게 따라다닌다. 훔친 물건은 보잘것없더라도 역시 그것은 도둑질이었다. 더욱더 나쁜 것은 젊은 남자를 유혹할 목적으로 한 도둑질인 데다가 거짓말과 고집이 첨가되었으므로 그런 악덕을 갖춘 여자는 점점 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가난과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내가 그녀에게 준 치명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대체 그 나이로 결백한 몸에 천한 죄명을 덮었었다는 낙심이 그녀를 어떤 결과로 이끌었을 것인가. 아,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회한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나에게 그녀를 나보다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회한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짐작해 주기 바란다. 이 쓰라린 추억은 지금도 이따금 나를 괴롭힌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이 가엾은 처녀가 나타나 나의 죄를 마치 어제 저지른 듯이 힐책하는 것을 역력히 눈에 본다. 그토록까지 마음이 흐트러지는 때가 있다. 평온하게 지내오던 동안은 그리 고민하는 일은 없었지만 풍파가 많은 곤경 속에서는 억울하게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무엇보다 달콤한 위안을 사정없이 내게서 앗아가고 만다. 이것은 어느 책인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실감케 한다. 즉, 회한은
행운에 잠겨 있을 때는 얌전하게 잠자고 불행해지면 보채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일을 누군가 친구에게 고백하여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결심은 아무래도 서지 않았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바랑 부인에게조차도 그것만은 할 수 없었다. 기껏해야 나는 어떤 가혹한 행동을 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는 정도의 고백이 고작이었으며 그것이 어떤 일이었나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부담은 오늘날까지 내 양심 위에 무겁게 내리누르고 앉아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이 이 고백록을 쓴 결심을 하게 만든 말하자면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고 생각한다. 비열한 나쁜 짓을 얼버무렸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움직임을 말해두지 않고는 이 책의 목적을 다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진실에 비추어 틀림없는 바를 분명히 스스로 변명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상 그 잔혹한 순간만큼 내가 악의와 거리가 먼 적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불행한 처녀에게 죄를 씌웠을 때 우스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녀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녀를 생각했었다.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잡아 핑계를 삼았다. 내가 하고 싶던 이 일을 그녀가 했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리본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주었다고 말하여 죄를 씌운 것이다. 이윽고 그녀가 불려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몹시 아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후회는 쑥 들어갔다. 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수치가 무섭다. 죽음보다 죄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것이 무섭다. 땅 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질식해 버리고 싶었다. 견딜 수 없는 수치가 모든 것을 눌렀다. 수치만이 나를 뻔뻔스럽게 만들었다. 죄가 내게 돌아올 듯 해지면 그럴수록 그것을 시인하는 무서움 때문에 점점 더 대담해졌다. 내가 그 자리에서 도둑놈, 거짓말장이, 중상자로 인정되어 공공연하게 선고받는 공포만이 앞섰다.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 감정은 일체 없어져 버린다. 조용히 반성할 여유를 주었더라면 틀림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라로커 씨가 나를 따로 불러 가엾게 쓰리. 저 처녀를 그렇게 짓밟아서는 안 돼. 만일 자네가 죄를 지었거든 내게 솔직히 말하게 하고 말해 주었더라면 즉시 그의 발 아래 꿇어엎드렸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용기를 주었어야 할 것을 급에 질리기만 했다. 나이라는 것도 역시 생각해 주었어야만 했다. 소년시대를 겨우 벗어났다기보다도 아직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어릴 때에 갖는 악한 마음은 어른이 된 뒤에도 더 무거운 죄를 범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데 지나지 않는 죄라면 훨씬 가볍다. 그리고 나의 잘못은 바로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을 회상하고는 괴로워하는 것도 나쁜 일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쁜 짓이 가져온 재화를 생각해서다. 이 나쁜 짓이 나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다.
저지른 단 하나의 죄에서 받은 인상이 너무나도 끔찍해 그 후의 반생에 있어서는 죄를 범할 듯한 그 어떤 행위로부터도 나를 지킬 수 있었으니 말이다.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도 그이가 나 자신이 그런 비열한 거짓말을 했다는 후회에서 오는 것 같다. 만일 이 죄가 내가 믿고자 하고 있듯이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다지도 많은 불행으로 괴로워하는 이 고통으로 하여 갚아져야 하고 온갖 공경에 빠지면서도 정직한 마음과 염치를 아는 마음을 잃지 않은 이 40년에 의해서 갚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가엾은 마리용을 위해서 복수를 해주는 자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므로 그녀에게 준 나의 모욕이 아무리 크더라도 언제까지나 그 모욕의 죄를 그녀가 짊어지고 가게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일에 관해서 해야 할 말은 이것뿐이다. 이제 두 번 다시 여기에 언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